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연간 2만 톤이 나오는 폭발성 폐기물을 어떠한 공정을 사용해가지고 최대한 깨끗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포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. 네,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은데요.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트리틸른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폭발성 폐기물을 소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약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포획할 수 있는 폭발성 폐기물의 종류의 한계라던가 그 다음에 안정성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오염물질을 좀 과도하게 배출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후처리 공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와 반대로 이제 플루이드 베드라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유동층 반응기를 이제 이용을 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그 환경 오염물질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유동층 반응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유동층 반응기를 설계할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일렉트리스 벨로시티, 그러니까 아래에서 유동을 만들기 위해서 주입해주는 공기 주입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변수를 위주로 설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. 네, 이거는 이제 콜드 모델이라는 이제 그 실제 모델을 시뮬레이션하기 전에 이제 나오는 하이드로다이내믹스, 그러니까 유체역학만을 고려한 모델인데요. 왜냐하면 이 콜드 모델을 수행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힛 밸런스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렉트리스 벨로시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허용 가능한 그 공기 주입 속도 범위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모델을 사용했고 이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 맨 왼쪽에 보시면 공기 주입 속도가 0.5m/s일 때는 아무런 유동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저거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이제 공기 주입 속도의 경우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약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, 이거는 약간 토대 경과에서 안 나오는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파티클들이 위에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죠.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조건 중에 하나로 공기를 주입을 했는데 위에 파티클들이 쌓여 그러니까 공기가 나가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. 이 뜻은 안에 내부의 압력이 매우 강해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안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면 열이 쉽게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조건입니다. 따라서 이제 1.0m/s부터 3.5m/s를 이제 콜드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모델에서 허용 가능한 공기 속도라고 측정됐고요. 그 다음에 폭발성 폐기물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폭발성 폐기물을 선정하였냐면은 이제 TNT라는 폭발성 폐기물을 선정하였는데요.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요소가 TNT가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메커니즘들이 규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TNT라는 물질을 사용했습니다. 이거는 TNT가 그 다음에 소각이 되고 그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을 나타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이트로젠이 그 공기와 반응해서 녹스를 만드는 현상입니다. 이 녹스라는 게 여러 주요 환경 오염물질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60ppm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 소각을 하다 보면 고온의 조건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는 평형상수인데요. 만약에 나이트로젠이 고온에서 반응을 하다 보면 녹스가 많이 발생하고 논문에서 1600켈빈 정도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온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녹스의 생성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. 그래서 이 소각로 안에 온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발표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거는 이제 유용한 TNT들이고요. 그래서 이거는 실제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그 반응 조건이고 잠깐만요. 여기 이것들이 이제 그 플루이드 베드의 실제 모델을 가지고 반응을 한 결과인데요. 여기서 보시면은 핫스팟이라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온도가 높아 보이는 그런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.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시간이 지나도 반응기 내에 그 평균 온도는 큰 영향이 없는
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반응기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대별 온도 상승 추이를 이제 봤는데요. 이제 60초 정도 후에는 이제 온도가 지속적, 그러니까 수렴을 해가지고 이 반응기를 돌리는데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했고요. 두 번째는 반응기 Z 액시스, 그러니까 높이별로 온도 추이를 파악했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거 좀 보기 힘드실 것 같아서 마지막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온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은 공기실 속도가 1.0ms부터 2.5ms일 때는 반응기 내 평균 온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.5부터 3.0까지는 증가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저도 맨 처음에 이 결과를 보고 되게 이해했는데 왜 2.5ms부터 3.0ms에는 온도가 증가하는가를 확인한 결과 그 버블링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이제 파악이 되었습니다. 일단 공기질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반응기 내의 유동 현상은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혼합 또한 이제 활발해집니다. 하지만 버블을 많이 생기게 하는데 이 버블은 일단 유동의 하나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면은 물질 전달과 열 전달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그 가스가 공기를 그러니까 그 바이패스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든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TNT가 만약에 버블 근처에서 소각이 된다고 하면은 이 근처에는 열을 흡수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핫스팟 온도가 높게 증가하고 의에 의해서 2.5ms에서 3.0m, 그러니까 공기질 속도가 증가하면 오히려 이 공기 반응기 내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는 이제 반응기 내부의 핫스팟 온도의 추이인데요.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.5ms일 때 가장 낮은 핫스팟 온도가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서 옥스 생성량 또한 이제 연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옥스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발생하는데 핫스팟 온도랑 이제 옥스의 생성량이 연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서는 2.5ms가 가장 안정적이고 또한 환경 오염물질을 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건 요약인데요. 이동층 반응기를 이제 폭발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이동층 반응기를 사용하였고 첫 번째로 콜드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허용 가능한 일렉가스 벨로시티의 범위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 사용 가능한 공기 주입 속도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공기 주입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한 이제 최적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따라서 이 주어진 조건에서는 2.5ms의 공기 주입 속도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. 네,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질문 주시죠.